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발맞춰 지하철들도 친환경 대체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죠. 대전시도 최근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를 서구에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LNG 발전소 건립과 대전시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나와주신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용옥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우택 배재대 법무행정대학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대전시가 천연가스 발전소를 서구에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 또한 다량의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완전한 청정 연료는 아닙니다. 유로6 기준의 차량으로 따지면 대략 한 10만 대 정도의 질소 산화물을 배출을 할 겁니다. 기본 소장 이후에 실시개발을 또 할 겁니다. 거기에 환경 문제, 미세 문제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더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협약을 할 겁니다. 네, 대전시가 LNG 발전소를 서구 평촌지구에 짓겠다고 해서 지금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이 평촌 지역이라고 하면은 사실 대전에 사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장태산 휴양림 근처에 있는 친환경 농업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LNG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 같은 계획이 언제 이제 발표가 됐고 또 어떤 내용으로 건설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장님. 네. 저도 뭐 현직 기자지만은 LNG 발전소를 짓겠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은 것 같아요. 근데 환경단체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실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9일입니다. 19일 날 한국서부발전하고 대전광역시가 협약 MOU를 체결한 거죠. MOU를 체결하기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저희도 이제 정보를 확인했고요. 일자리 정책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조 한 7천억, 1조 8천억 정도 되는 지역에 투자 유치를 하는데 사실 지역의 공론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좀 빠졌었던 것 같고요. 내용도 조금 일자리 정책과에서 추진하기에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게 신규 일자리는 35명 정도이고요. 200명의 원래 서부발전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대전으로 거주해 오는 그래서 총 235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산되는 기업을 유치하는 기업 유치하는 과에서 사실 유치를 해서 평촌산업단지에 서부발전의 그 가스발전소 LNG 가스발전소를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발표를 한 거죠. 뭐 세수 효과가 일부 있을 것은 기대합니다만 사실 그걸 가지고 이 LNG 발전소가 실제 대전시에는 상당한 영향, 미세먼지라든지 환경 영향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유치해야 되는 것인지는 좀 면밀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이제 LNG 발전소인 거죠. 예, 그러면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단지에 공급을 하고 또 일반 이 다른 인근 지역에도 다 이게 공급이 되는 건가요? 혹시 저기 박 박사님 저기 이 LNG 발전소 이 관련해서 이 추가 정보가 좀 있습니까? 저는 대전시에 LNG 발전소를 진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이렇게 보도 자료를 보고 설치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알았었습니다. 듣지는 못해서 갔습니다. 예, 최 교수님.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평촌산업단지가 아까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청정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장태산 휴양림이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이곳에 지난번 지방자치 선거 때 허태정 시장께서는 가급적이면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네. 청정을 유지하면서 고급 부가가치 산업을 좀 육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근데 그 취임하고 나서 이것이 이제 시작된 걸 보니까 8월 23일, 그러니까 2018년도 8월 23일부터 서부발전에서 이제 대전시에 제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보니까 한 17번 정도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뭐 언론에 공개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부발전하고 대전시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지역에 알려진 것은 2019년도 3월 14일 날 그 지역 설명회를 처음 했는데요. 예. 그날 지역 설명회 때도 보니까 이제 그 지역민들은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굴뚝 산업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네. 큰 공공기관이 들어오니까 한번 좀 들어나 보자 하고서 이제 들으러 갔더니 여기 이제 LNG 발전소가 이제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역민들이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반대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지역에서는 그것을 이제 그 대전시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3월 19일 날 전격적으로 대전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부발전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MOU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정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전시에서. 그렇지만은 이것을 투명한 그런 공개된 절차를 통해서 과정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 내부에서 밀실로다 이것이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이것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니까 지역 주민들도 당황하고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도 상당히 좀 당황하는 그런 입장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사님, 제가 요거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도시 근교에 이렇게 산업단지에 LNG 발전소가 꼭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다른 곳에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발전을 할 수도 있는 건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산업단지가 가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한가? 전기에너지도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네. 예. 우리 대전 전기에너지는 전부 다 이 케이블 수송선을 통해 가지고 공급받기 때문에 수송에 대한 이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만약에 양질의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산업단지에 가동시키는데 전기 부하분들이 적습니다. 그 실제 같은데 보면 우리 저 안산 산업단지 같은 거 보면은 그 자체에 공급하는 그 전기 공급 시설이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산업단지는 클린 에너지, 미세먼지가 발생이 없는 이런 아주 뭐랄까 전기 부하분들이 적고 공부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한다는 예.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과연 이 LNG 발전소가 이 유해하냐 아니 유해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부에서는 LNG 발전소가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지만 또 미세먼지가 상당량 발생한다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연구 결과도 또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그 LNG 발전소에서도 미세먼지가 상당량이 나온다. 이런 최근에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던데 LNG 발전소가 유해한 겁니까? 아니면은 뭐 제가 받아들일 만큼 정도의 괜찮은 겁니까? 이게. 늘 청정성이나 유해성을 따질 때는 정도를 이렇게 네. 봐야 되는데요. LNG에서는 직접 배출되는 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는 극히 적지만 질소산화물이라는 것이 이제 배출이 되고요. 그 상당량이 배출되는데 그 중에 초미세먼지로 바뀌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배출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 LNG 발전소에서. 네. 예. 그렇다면은 이 실제로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발생시킨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렇죠. 배출된 다음에 초미세먼지가 되니까 결국은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걸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질소산화물이 나오고요. 네. 뭐 가정용 보일러에서도 나오고 해서 그 질소산화물들이 대기 중에서 초미세먼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배출원에서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원에서는 다 나온다.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 양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 양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는 거죠. 지금 평촌 규모의 발전량, 대전시의 한 60%를 공급하는 이 정도 발전량이면 지금 3월에 발표된 그 산업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LNG 발전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양,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 1년에 한 1,000톤 정도의 질소산화물이 배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1000톤의 질소산화물의 양이 그럼 얼마만큼이냐? 지금 도로를 돌아다니는 디젤차 경우에는 한 10만 대 정도 되는 거고요. 10만 대 10만 대가 정도 배출하는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산화물이라는 거죠. 이 LNG 발전소에서 배출을 하는 겁니다. 이거 물론 이제 산업부에서 발표한 LNG 평균 배출 양을 봤을 때 그런 거고요. 휘발유 차로 보게 된다면 300만 대가 넘어가는 숫자가 됩니다. 휘발유 차는 디젤 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청정하거든요. 또한 저 유로 6 기준을 만족하는 디젤 차다. 그러면 한 100만 대 정도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10만 대, 디젤차 10만 대의 분량에 해당되는 것을 크게 볼 것인가 작게 볼 것인가 요걸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전의 차량 전체 승용차가 한 55만 대 되는데 10만 대가 그럼 디젤차가 추가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박사님, 그 지금 10만 대 분량의 디젤차가 다닌다고 하면 언뜻 와닿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느낌 들고 유해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LNG는 주요 성분이 C하고 H예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연소시킬 때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썸한 낙서밖에 나오는 거예요. 실제 LNG 자체 내에서는 먼지가 하나도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LNG 발전소에는 보통 스택이 65m예요. 65m. 디스퍼전 되면 농도가 내가 보기에는 거의 우리가 체감할 정도 농도는 아니에요. 근데 디젤 차량에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우리 키 높이에요. 우리 직접 브리서블 한 파리글 사이즈예요. 아, 그러니까 LNG 발전소는 상당히 고공에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젤에서 발생되는 그 낙스에 의해서 초미세먼지에 대한 위해성하고 네. LNG 발전에서 배출되는 초미세 위해성을 비교를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달리 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은 낙스, 그러니까 NOx를 해가지고 NO가 90에서 95%, NO2가 나머지 차지하는데 이거는 요즘 촉매 개발이 엄청 되고 있습니다. 촉매. 이번 대전 산업단지 요즘 신 LNG 복합 발전소에는 낙스의 배출 기준은 5ppm 보고 있어요. 5ppm은 1입방 미터당 6.6mg이에요. 네. 피나요. 6.mg인데 그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 대전에 평촌 산업 청정 지역에 LNG 발전을 건립한다 그러면은 우리 대전시에서 우리 환경 단체들 야 낙스 배출량 5 말고 2로 줄여라 이렇게 해야 된다면 본캐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뭐 제어 장치를 통해서 그렇죠. 양을 좀 예, 줄일 수도 지금 있다는 계약을 건가요? 엄청 하죠. 그 발전사가 그 건설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아주 옵티멈 아주 말할까 최적 그다음 가장 단가에 맞는 규모의 낙스 제거 설비 설치한 얘기죠. 그래서 요번 같은 환경단체도 얘기하셨지만 그걸 강조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2ppm, 5ppm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주 양 매수로 본다 그러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LNG 발전소에 의해서 초미세먼지의 위해성 비교는 차량하고 발전소하기만 좀 어렵다는 얘기죠. 서로 동일선상에서 예.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차영 예. 예. 제가 조금 그 말씀을 드리면 사실 비교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죠. 그러니까 네, 자동차랑 그래. 네. 발전소랑 비교하는 내용들은 좀 맞지 않지만 대전시의 실제 발생량, 그러니까 가스에 의한 발생량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전시의 NO2, 그러니까 낙스라고 하는 질소산화물로 대기 오염에 노출되는 게 한 22.6% 정도 됩니다. 2015년 기준인데요. 이거는 대전시가 2018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15년 자료인데, 그러니까 질소산화물 자체가 대기로 배출되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 추가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총량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NO2가 뭐 한 22% 정도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뭐 1%가 됐든 2%가 됐든 3%가 됐든 추가되는 거고요. 이거는 대전시에 그대로 어찌됐든 가스 형태로 남아있든 그게 다시 2차 결합해서 미세먼지가 되든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는 너무나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하나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이 질소산화물뿐만 아니라 이 가스발전소 자체가 어쨌든 불을 떼는 거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변화, 기후 온난화 이런 걸 대비해서 사실은 총량제
뭐 탄소 배출 거래권 이런 것들도 감안하면 사실 대전시가 이 정도 용량의 대규모 발전소를 지금 상황에서 유치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온배수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내부에서 사실 뜨거운 물을 좀 식혀서 내보내긴 할 텐데 완전히 식지 않을 겁니다. 근데 위치상으로도 여기 갑천 최상류예요. 그러니까 수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실제 이게 갑천 상류에서 배출되면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가 갑천으로 흘러갔을 경우에 네. 그 소위 말해서 뜨거운 물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은 영향을 준다. 예, 이 얘기죠. 그러니까 생태계에 그러니까 가스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발출량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가 아니라 미세먼지는 어찌됐든 부연해서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문제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대전시가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없는데 추가해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굴뚝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불안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한번 예. 추가를 드리자면 아까 우리 그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가져올 것이냐. 예를 들자면 올 겨울에 얼마나 우리가 황사가 심했습니까? 여기에다가 한 10% 정도가 더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주민들이 동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LNG 발전소가 과연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 따져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미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받을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건데 예를 들자면 좀 대전시에서 추정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수가 뭐 500매덕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30년 동안 걷어들이는 세수가 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8억 정도로 많이 잡아야 이제 잡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은 한 1억 5천 정도 세수가 거치는데 대전시의 전체 예산이 5조 정도 됩니다. 근데 한 달에 그 1억 5천 정도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민들은 더 고통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각 교실마다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하나씩 다 지금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당을 져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 지금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강당 하나 져달라는데 그게 하나당 4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대전시가 지금 이거 추진해가지고 득볼 것은 없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과연 유해하냐 아냐인데 박 교수님은 그러니까 박 박사님은 별로 유해성이 크지는 않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 저는 같은데 그렇게 봅니다. 예, 굳이 유해성이 없다면은 여기에 또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좀 교수님 생각 좀 저는 다른 편인데 예. 사실상 LNG 발전은 그 LNG 배관 있는 데다 설치를 하거든요. 네. 그 수요지에 설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 공급이 엄청 편해요. 손실이 적게 할 수 있다는 그 점이 있고 지금 현재 아까 초미세먼지 얘기하는데 초미세먼지는 실제 NOx가 위에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오존이라든가 NOx3 나모냐 변해가지고 2차 생성 물질이에요. 그것이 생기는 건데 거기 위에 아주 파리가 적어가지고 하늘에 떠있어 우리한테 내려와서 숨쉴 영향만큼 줄 수는 없어요. 아 위에서 네, 하는 위에서 게? 분리되기 때문에 안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 워낙 적어가지고. 내려온 것들은 우리가 말하니까 그 중국 발현 그런 황사 먼지들 우리 산업체에서 이 지상에 생기듯 굴뚝 말고 그냥 그 수송 분야라든가 생활 생기는 것들이 올라가 부유된 것들이 많지 그 위에 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내려올 시간 여유가 물론 워낙 저기압이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파리글이 워낙 적인 것들은 안 보여요. 아까 말한 1마이크론 언더들은 눈에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가 움직이도 않고 브라운형 모션하기 때문에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눈에 띄게 찌는 것들은 큰 거야. 바이덩어리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그 2차 생성 미세먼지가 우리한테 내려와가지고 엄청 키에 미친다. 나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정 교수님. 결국은 이제 질소산화물이 2차 생성물인데요. 사실 석탄 굴뚝도 더 높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도 삭스하고 낙스,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 나오는데 나오죠. 예. 결국 그거 가지고 2차 생성물 된 걸 가지고 지금 기여도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2차 생성물이라는 거는 바로 나오자마자 우리가 들이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디젤차나 휘발유차에서 나오는 것도 직접 나오는 초미세먼지가 아주 일부가 있지만 대부분은 질소산화물이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밖으로 나와서 언젠가 다시 암모니아를 만나가지고 2차 생성물이 돼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전시 전체에서 배출되는 전체 양이 우리 대전시 전체의 어떤 초미세먼지 농도 네. 혹은 양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위에서 뭐 이렇게 고공에서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다른 형태로 결합이 돼서 결국 우리 그렇죠. 흡입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예. 뭐 만약 LNG에서 이게 굴뚝이 높아서 예. 영향이 없다 그러면 석탄도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똑같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이 나오면 2차 생성물이 되고 한 7, 800m 안쪽에 있는 대기 안에서는 대부분 많이 섞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농도를 봐야 되고 그렇다면은 절대적인 그럼 연간 배출량이 얼마가 되느냐. 우리나라 평균 LNG라면은 1년에 1,000톤 정도가 나올 텐데 그러면 그 1,000톤을 배출 기준을 더 강화시키면 500톤으로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럼 500톤이면 충분하겠느냐. 그리고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가 대전시의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LNG 발전소를 활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대전시의 미세먼지를 예.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도시라든지 이런 걸 건설할 때 보면 열병합 발전소라고 네. 해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가정용 보일러를 안 쓰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 LNG를 태울 걸 이 LNG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고 열을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가정용 보일러들이 많이 퍼져가지고 질소산화물을 내보내는 것하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큰 거에 비해서. LNG 발전소에서 효율적으로 연소를 해서 열을 공급하는 것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대전에서 쓰고 있는 뭐 난방용 보일러에서 네.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없애고 LNG 발전소로 열을 대체를 했다. 그러면은 순 증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는 지금 대전시 난방은 네. 상당 부분이 열병합 발전소에서 벙커CU를 지금 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부. 뭐 벙커CU를 네. 떼게 된다면 더 많이 나올 그렇죠. 나올 이게 수도 이제 있는 거고요. 겨울철에는 지금 떼지는 않는데 네. 봄 가을 되면 또 이게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환경단체에서도 사실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거 어쨌든 굴뚝에서 나오는 게 인체에 무해하다 이건 사실은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걸 해보면 굴뚝 그러니까 보일러나 아니면 뭐 소각장 이런 데서 얘기할 때 보통 그 50m에서 60m 굴뚝에서 떨어지는 지역까지 환경영향 평가를 합니다. 보통 1.5km 500m 할 때도 있고요. 1km 할 때도 있고 1.5km 할 때도 있는데요. 그 안에 떨어지는 이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지점, 최종 낙하 지점에 있는 영향권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서 그냥 대기 중에 계속 뭐 몇백 미터 위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대류 현상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영향 검토나 인체 영향 검토, 그다음에 지역에 미치는 대기 검토 이런 걸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다시 대전 시내가 아니라 다른 데가 될 수는 있죠. 뭐 금산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내려오는 거는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네. 미세먼지나 이런 형태로 형성돼서 어찌됐든 총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위에서 오는 것도 언젠가 다른 형태로 해서 다시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게 유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비 오면 괜찮죠. 네. 싹스에서 나와서 생기는 황산 아모늄염, 네. 낙서에서 생기는 2차 밑밥을 땐 질산 아모늄염, 물 닿으면 다 녹아버려요. 없어버려요. 다 떨어져 버리죠. 비 오면 괜찮죠. 비료 같은 거죠. 비가 오면은 그게 해서- 비료 농도하고 그거 같게 뭐 비교할 수는 없고 네. 비가 오면 없어지죠. 깨끗해지죠. 근데 이제 다. 문제는 지금 네. 이제 대전이나 세종 지역이 이제 분지 형태로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지 않으면 계속 우리 공중에 떠 있다가 밤이 되면 또 이슬과 같이 떨어져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람이 잘 통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흩어지니까.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이 분지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위험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좀 문제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LNG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LNG의 유해성이
그러니까 24시간, 1년 내내 돌렸을 때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중간에 터빈을 갖다 껐다 켰다 이렇게 오버를 하면 할 때 그 과정 생기죠.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유해 물질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LNG 가동 중지율이 43%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전체 발전소 가동률을 보면은 21.1%인데 그러니까 2배 정도가 그 가동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주 껐다 켰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유해 물질은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LNG 유해성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이 다 분분하기 때문에 저도 뭐 정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은 네, 뭐 하여튼 논란의 여지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대전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건데요. 그 과연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은 산업단지를 짓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LNG 발전소를 꼭 지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과 또 한 가지는 LNG를 짓는다면 어떤 형태로든 뭐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뭐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경제 효과냐 환경이냐 또 이런 비교가 가치가 생겨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해 봤으면 싶습니다. 네. 이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최 환경 교수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네. 한 달에 뭐 1억 5천, 뭐 1억 8천, 뭐 많이 해봐서 2억 정도의 세수가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자리라고 하는 게 235명 너무 취약하거든요. 신규 일자리가 35명이고 기존의 그 서부 발전에서 넘어오는 200명의 일자리 가지고는 사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낙수 효과라고 하는 네. 그런 거를 바라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꼭 발전소가 필요하냐? 이건 사실 아니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건설한다고 하면 사실은 LNG가 산업단지에 필요해서 건설한다고 하면 사실 이 규모의 발전소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촌 산업단지 내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라든지 거기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발전소 규모면 이거에 한 1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60%를 감당할 정도의 대규모 발전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발전소는 오히려 사실은 에너지 분산 정책에도 맞지 않고 사실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정책 이런 걸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분산 정책을 통해서 아니면 뭐 화력 발전소보다는 사실 LNG가 낫기 때문에 이게 연착륙시키는 구조로 해서 LNG 발전소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지역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분산해야 되고 어느 지역에 할 건지에 대한 큰 그림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큰 그림을 통해서 그러면 대전 지역은 어느 정도 감내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디에다 위치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완전 앞뒤가 바뀐 거거든요. 지역의 서구 발전이 그냥 제안했는데 그냥 대전시가 덥석 받아서 평촌에 유치할게 이렇게 결정한 거라서 결정하는 방법도 잘못됐고 사실 산업단지에 꼭 필요한 양이냐 그리고 산업단지에 필요해서 유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봐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4만 3위 그러니까 최근에 미세먼지 굉장히 심각하다고 3월 초에 한 일주일 동안 심각 경계 이런 것들이 발령되면서 오히려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한 걱정과 우려들이 있는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대기의 오염 배출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 시설을 시민의 입장에서 받아들여라. 그거는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거 니네들이 감내해라 이렇게 시민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상당히 좀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박사님. LNG시에서 짓겠다고 하는 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이유가 있을 거고 특히 경제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 산업단지에 LNG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에 열을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산업단지 내 노후된 그 오래된 산업 그 공장 같은 데는 환경 저항 설비가 없어요. 그냥 돌리면 그냥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다고요.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산업 공장을 돌리려고 그러면 자원 열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다 그러면 그걸 그 노후 공장에다가도 그 뭐랄까 이 배출되는 오염물질 없게끔 열을 발생하게 되면은 실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 노후 뭐이저 뭐랄까 이 대기오염 저감 설비 안 돌리고
여기서 처리 잘 된 열만 공급해 주면 되니까 그러면 상당히 경제적이고 산업재도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된다고 산업단지에서 보거든요. 그 만약에 LNG 없이 하게 그냥 되면 하게 될 경우에는 자체내 갖고 있는 대기 오염 방사를 거의 없어요. 또 네. 노후됐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열을 발생시켜서 열문 소용을 시키면 그대로 그냥 대기 중 배출시키는 게 실정이거든요. 네. 근다 그러면 그거 다 없애고 LNG 발전에서 나온 열을 공급하게 되면은 발생률은 환경 대기오염 발생률은 적다 이거죠. 그거는. 네. 그런 희점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그 산업단지를 미리 예측하는 건데 산업단지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올지 사실은 계획이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업체가 들어올 때 대부분 환경영향 평가라고 하는 걸 거칩니다. 최근에는 사실 미세먼지라든지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의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대전시에서 무리하게 그러니까 전체 용량의 뭐 LNG가 감당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오염 배출량이 많은 업체를 유치한다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에 대한 그림과 이거를 그냥 일괄해서 LNG가 훨씬 더 미세먼지나 뭐 대기오염 물질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조금 맞지는 않고요.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 나왔을 때 LNG 그 평촌산업단지라고 예를 든다면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뭐 어떤 업체들이 어떤 형태로 들어올 거다. 만약 굴뚝산업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이 그 박사님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굴뚝산업이 아닌 업체들도 많거든요.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 사실은 그렇게 들어와서 사실은 그 주거단지하고 공단이 같이 있는 구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LNG 없이도 충분히 공단은 새롭게 잘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민들은 그럼 이번 그 LNG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4일 날 기성 동사무소에서 불과 20명만 모아놓고 그 당시에는 산업단지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기업 유치에 관한 설명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갑자기 LNG 발전소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불과 5일 만에 대전시와 서부발전이 MOU를 체결했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 의사는 불구하고 대전시 전체 시민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 문제를 아무 주민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해서는 이건 절차상에 커다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미세먼지가 많은 LNG 발전소를 건립한다면 이분들 건강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요? 결코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에 환경 문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LNG 발전소라도 생겨야지 경제 효과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세먼지나 환경 관련 불안한 문제만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런 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은 대전에서도 가장 청정한 지역이고 또한 깨끗한 공기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다 농사를 이렇게 짓고 다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세먼지 뿌는 발전소가 여기 지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타격을 주지 않겠습니까? 네, 시민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보면요. 대전시에서 사전에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주민들을 불러서 발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은 이거 주민들의 의사를 너무 무시한 게 아니냐,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자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지금 굉장히 황당해, 어떻게 보면 당황해하는 것 같습니다. 대전시의 미실행정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네, 이제 이런 사업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주민의 수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전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건 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제 고향이 이제 청정 장수가 제 고향인데 거기에 최근에 이제 그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이 들어오겠다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프랜카드 몇 개 걸고서 데모하니까 결국 사업자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사실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이렇게
그 유해성 있는 물질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뭐 대전시 전체적으로 좀 추가적인 미세먼지 공급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제 그 주민들 수용성이 제일 문제인데 일단 주민들은 좀 반대하는 측면이 좀 많은 것 같고 더군다나 이것은 사실은 이런 문제는 대전 지역 크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이건 각 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좀 필요한 곳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특별보조금 같은 경우가 이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일시적으로는. 네. 그러면 좀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운 예를 들자면 뭐 동구라든지 또 중구라든지 아니면 대덕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원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제 원해서 그쪽에 설립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곳을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반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지방의회도 모르는 것을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정말 우리 소위 얘기하는 밀실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민들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게 오염원이 나오지 않는 시설이 아니라 오염원이 나오면 그건 어찌됐든 주민들이 그대로 그걸 수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아쉽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 내부에서도 사실은 소통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과하고 에너지 산업과 사실은 이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에너지 산업과나 에너지 관련된 부서에서 확인하고 서로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같은 국이거든요. 경제산업국. 이 같은 국에 있는 조금 다른 과에서 역과에서 하는 일도 소통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고 환경국과도 사실은 이야기 안 됐다라고 그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일자리 정책과에서 이게 굉장히 무리하게 좀 급하게 추진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회적 그 파장들이 훨씬 더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사님, 일반적으로 LNG 발전소를 지으려고 할 때 이렇게 반대합니까 주민들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반대가 예상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비밀스럽게 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어떻습니까? 발전소 건립할 때 이렇게 마찰이 있나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원래 LNG가 청정 연료로 네.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옛날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에 문제가 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그 하늘에 부유돼 가지고 시계를 갖다가 나쁘게 하고 정말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도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물론 그 영향은 중국 영향도 클 거고 우리가 발생된 것도 클 거고 그렇지만 그 전에 미세먼지가 문제가 전혀 안 되고 이럴 때는 LNG 발전소가 들어온다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는 없었어요. 뭐 청정 발전이 들어오는데 뭐 문제냐 이랬었는데 지금은 달라진 거죠. LNG 발전도 미세먼지 나온다는 걸 밝혀졌고 그게 뭐 당연히 내 지역에 설치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여할 거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한 지금 만약 유치를 한다 그러면 유치한 측에서 대전시랑 환경단체에 이 설득을 좀 시켜야 됩니다. 자,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발전시키면 내 지역에 LNG 발전 들어간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싸게 해주겠다든가 그런 협약이 되지 않으면 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울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바나나를 키워줘야지 발전소 돌리지. 그렇다 1000메가와트를 전체 평적 산업대 대전에 전부 다 공급한 거 아니잖아요. 단도 보낼 거라고 또. 그 1000메가와트가 대전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대전 지역 전체 필요한 그 에너지 전기 사용량을 본다 그러면 지금 1000메가와트를 갖다 설치하게 되면 한 60% 정도 정도 보는 거죠. 대전 정도 공급되는 거 보는 거 봐야죠. 그러면 실제 전기 2%인데 지금 현재 60% 된다면 사실상 안정적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런 안정적인 관념에서 1000메가와트의 LNG 발전을 지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베네핏 줄 것인가 그걸 서부 발전은 내놔야 될 거예요. 저는 순서가 좀 뒤바뀌어가지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던 게 너무 빨리 진행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안에 대한 모색이 거의 없었어요.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하는 게 순서인데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있다. 여기에 전기와 열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각각 공장에서 가스를 떼는 것보다는 발전소에서 발전도 하고 열도 공급하게 하는 것이 나은 거고요. 대규모 주거단지가 새로 생긴다. 그러면 각각 아파트에서 보일러를 돌리느니 여기서 열병합을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있었다면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그럼 LNG로 합시다라고 해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산업단지의 계획도 지금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단 LNG부터 짓고 보자.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주민들한테는 지금은 일단 계획을 대안을 더 모색해서 대안을 더 제시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안에 있는 석탄 발전소의 배출 저감. 거기 한 2천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에다 투자를 하고 지금 송전 선로라든지 모든 인프라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 전기를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겁니다. 혹은 그 석탄을 LNG 연료로 바꿔도 돼요. 이런 대안들도 있고 뭐 대전 안에서 하더라도 산업단지에서 분명히 이거 열도 필요하고 전기도 필요하다. 혹은 가까운 데 주거단지가 있으니까 열병합으로 하겠다라든지 이런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다 모색이 된 다음에 설득을 해야지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원전 얘기하셔서 그건 좀 네. 다시 잡았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정부가 사실 탈핵 뭐 이렇게 선언은 했지만 실제 탈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지금의 용량보다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네. 생산되는 전기량이 점점 증가합니다. 계속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노후가 된 원전들은 폐쇄하고 그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탈원전과 이 가스발전을 연계해가지고 고민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탈핵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느리게 2070년, 8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 계속 가동이 될 거예요. 사실 그거라고 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탈원전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건 조금 맞지 않고요. 아까 얘기한 석탄도 이제 정부에서 석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서부발전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대전에 하겠다는 서부발전도 오래된 노후된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를 폐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명 연장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석탄 안 하고 그냥 석탄발전소 하려고 하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 가스발전소를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들도 좀 시민들이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정 교수님은 의견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다릅니다. 예. 지금 탈원전이라는 것은 원전을 줄여서 결국 없애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원전을 없애는 방향이 과연 맞는 방향인가? 이거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또 예행 연수도 이미 했습니다. 2014년 대비 2018년 이렇게 오면서 원자력 발전량이 한 15%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늘었느냐? 석탄이 한 15% 늘고 LNG가 한 20% 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자력이 줄면은 뭐가 늘어나느냐? 석탄과 LNG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온실가스건 미세먼지건 원자력 있었던 것 대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약 태양광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태양광은 하루에 4시간을 씁니다. 그러면 나머지 20시간을 LNG가 돌아갈 텐데 원자력 석탄을 없앤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결국 4시간 태양광과 20시간 LNG를 가지고 원자력 24시간을 대체를 하겠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CO2나 미세먼지나 늘어나는 방향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0으로 만들겠다. 뭐 지금 당장 개수가 늘어난다. 이것은 요 잠깐의 이야기고요. 이미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효과는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부터 시작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장기적인 방향에서 이건 적절한 방향인가? 이것은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기회가 된다면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예, 근데 탈원전이 지금 현재 어쨌든 LNG 발전소하고 영향이 좀 되는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롭게 원자력 발전소가 실제 줄었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요.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1,500메가와트인가가 더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016년 대비 2018년이
훨씬 더 전기 생산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탈원전이 지금 됐다, 감소했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원자력 사용 지금 중단된 거는 사실 수치는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원자력 사용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는 이용률이 줄은 건 본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뭐 부실한 재료 갖다가 시공하고 시공이 부실 시공돼서 안전 점검하는 것 때문에 가동이 중단된 거지 이게 탈원전의 흐름과 이거에 의해서 중단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논하겠다 그러면은 따로 주제를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원자력 발전 양은 줄었습니다. 14년 대비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행 연습은 이미 효과는 미리 봤다. 당분간 개수가 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앞으로 줄어들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볼 건가 그것도 이미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에너지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탈원전 부분하고 LNG의 또 증가, 또 미세먼지의 영향. 탈원전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는 증가합니다. 당연히 증가하죠.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가지고 발전을 시킨 게 LNG나 석탄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세 번째 또 하나 전력 비용입니다. LNG 발전 비용 비싸요. 원전보다 훨씬 비쌀 겁니다. 그건 우리 정 교수님 잘 아실 거고. 그런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잡으려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안정한 원자력 발전도 하고 화석 연료를 떼가지고 LNG나 석탄을 떼더라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현재 개발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시켜서 저감 확 줄이고 이런 방법으로 가게 되면 두 마리 토끼는 잡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적절한 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석 연료 같은 데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안 되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기오염 물질 개발, 아주 신기술로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안 하거든요. 안 써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이제 이왕 줄일 바에는 투자해라. 이런 이 강력한 정책과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 되면은 아까 말한 화석 연료 쓰니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그다음 원전을 적당히 활용해가지고 우리 전력 단가도 좀 맞출 수 있지 않나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제 평촌 산업단지에 이제 LNG 발전소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제 뭐 사람들이 좀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면 그 산단 내에는 소위 얘기한 최첨단 그런 뭐 단지나 이런 것들은 좀 건설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 발전과 관련되는 그런 자회사라든지 뭐 이런 쪽이 이제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전조 증상이 지금 이제 구봉지구에 한전발전연구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 단계가 지금 이제 평촌에 LNG 발전소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그쪽 지역이 서구 지역이 이제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대전 충청 지역을 좀 국가가 또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이 너무 좀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알려진 LNG지만요, 막상 내 집 앞에 LNG 발전소가 들어온다면 환영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유해 물질까지 배출된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환경이냐 경제냐를 떠나서 더 살기 좋은 대전을 위한 현명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